작년에 출시됐던 오즈모 액션 3의 경우 발열 관리와 고속 촬영 등의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도 직접 느낀 부분이고 여러 피드백을 또 확인해 보니까 안부 표현력이 좀 아쉽다라는 의견들을 좀 여러 번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액션 3의 후속 DJI 오즈모 액션 4가 출시되는데요. 액션 3에서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이번 영상에서 가급적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액션 3, 고프로 11, 그리고 액션 4까지 자세한 화질 비교를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사실 고프로에서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DJI에서도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쪽 다 이후에 협찬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가능한 객관적으로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추가로 액션 4에서는 저 같은 FPV 파일럿을 위한 새로운 기능이 또 들어갔는데요. 자이로 플로우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먼저 손떨림 보정 기능인 락스테디와 새롭게 지원하는 자이로 플로우에 대한 것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락스테디는 카메라 자체에서 실시간으로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기능이고요. 자이로 플로우는 촬영 시에는 따로 손떨림 보정을 하지 않고 자이로 데이터를 영상과 함께 기록해 촬영 후 전용 프로그램에서 손떨림 보정을 하는 것인데요. FPV 드론 촬영 분야에서는 사실 거의 필수나 마찬가지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이로 플로우는 오픈소스 앱인데요. 추가로 구매를 위한 비용도 들지 않고요. 세세한 옵션 등을 거쳐 안정화를 할 수 있습니다. FPV 파일럿으로서 가장 반가운 새로운 기능이기도 했고요. 액션 4의 경우 손떨림 보정 옵션의 이름은 락스테디입니다. 손떨림 보정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고프로 11의 하이퍼 스무스를 켜고 한번 드론에 동시에 올려봤습니다. 일단 화각은 광각 기준 액션 4가 조금 더 넓고요. 둘 다 손떨림 보정 성능은 우수하지만 좀 더 격한 움직임이 있을 때 결과물에서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쪽은 액션 4입니다. 계단을 비행하면서 급턴을 할 때 흔들림을 더 잘 숨겨주는 쪽이 액션 4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세한 화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3개의 액션캠이 있고요. 액션 4의 경우 미니 3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에어 3에도 탑재된 1.3분의 1인치 센서가 탑재됩니다. 이와 같은 액션캠들에서는 이 정도 센서 사이즈면 굉장히 큰 편에 속하고요. 미니 3 프로 또 에어 3에서 확인된 것처럼 우수한 화질을 보여주는데요. 액션 3, 액션 4, 그리고 고프로 11을 동시에 촬영해봤습니다. 먼저 다이나믹 레인지부터 보겠는데요. 먼저 액션 3의 경우 나머지 두 대에 비해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은 것이 쉽게 확인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액션 4에서 하이라이트가 날아간 영역이 고프로 11보다 좁은 것이 보였는데요. 전작에 비해 다이나믹 레인지 표현 범위가 상당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에 좀 더 어두운 쪽으로 이동해 봤고요. 확대해 봤습니다. 고프로 11의 가장 큰 장점은 5.3K에서 오는 해상력입니다. 디테일이 좀 더 세밀하게 표현되는 것이 보이는데요.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추가로 컬러도 좀 더 예쁘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야외 쪽을 다시 보겠는데요. 고프로 11 5.3K는 주광에서 상당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컬러가 좀 더 따뜻하면서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요. 액션 4의 경우 더 사실적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다소 차가운 느낌입니다. 액션 4의 경우 디로그 M이 고프로 11에서는 플래시, 색 보정에 유리한 옵션입니다. 액션 3의 경우 D-Cine Like가 있죠. 여기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액션 4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가장 넓습니다. 액션 3의 경우 안부 표현이 부족했던 것이 다시 확인이 됩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들 또는 DSLR 이런 것들 보면은 고화소 바디가 있고 이 고화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화소 바디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고화소 카메라들의 경우 광량이 풍부할 때 해상력은 사실 상대적으로 저화소 카메라들과는 비할 바가 아니죠. 또 상대적으로 저화소 카메라들은 저조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거나 또는 고속 촬영에 유리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처럼 딱 뭐가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화소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한데요. 고 11과 액션 4를 또 테스트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자꾸만 떠오르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4K 60p일 때
해상력, 화질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K 60p로 촬영해봤습니다. 일단 광량이 풍부할 때는 세 대의 카메라 모두 좋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직접적으로 빛이 닿는 곳은 아니었는데요. 4K 60p에서도 액션4는 꾸준히 화질을 유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91의 경우 5.3K에 비교해 노이즈가 많이 보였고요. 다른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액션4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가장 넓어 보였고 자세히 보니 액션4에서 가장 디테일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숲의 모습이 선명하게 표현되는 데 비해 고프로 11의 경우 5.3K와는 다르게 디테일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와 동일하게 고화소와 저화소의 특징이 그대로 확인됐는데요. 4K 120p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기종 모두 4K 120프레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고프로 11의 경우 따뜻한 컬러 때문인지 일몰로 갈수록 컬러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겠는데요. 다이나믹 레인지는 부족했지만 액션3의 경우도 4K 120p까지 해상력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고 11의 경우 고속 프레임으로 갈수록 화질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60p 때와 마찬가지로 액션4에서 가장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고른 화질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번엔 근접 촬영인데요. 아무래도 액션4가 센서가 가장 크고 액션캠들은 고정 초점이기 때문에 액션4에서 피사체가 가까워졌을 때 비교적 더 흐려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최근에 출시된 에어3도 그렇고 이번 액션4도 그렇고 영상 기능 비중이 크기 때문인지 고속 촬영에 유리한 화소의 센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4K 24p부터 4K 120p까지 고른 화질을 보여줍니다. 물론 4:3 비율의 경우는 60p까지만 지원하는 제한은 있지만요. 고 11의 경우도 고화소 카메라답게 5.3K 영상의 화질은 상당히 우수하고 색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없지만 화소에 따른 차이가 또 분명하죠. 어떻게 보면 제조사의 지향하는 부분에 따라 선택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요. 일단 같은 화소의 센서이긴 하지만 액션3에 비해 또 액션4가 센서가 또 커지면서 일단 다이나믹 레인지가 확실히 개선된 게 또 보였고요. 또 추가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야간 촬영에 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 저조도에도 장점이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상업에서 FPV 드론의 활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조도 촬영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센서를 갖고 있는 모든 카메라의 한계일 텐데요. ISO 400 이상은 가급적 쓰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먼저 이런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자, 먼저 60분의 1초, 그 다음에 ISO는 400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고프로 11의 경우 ISO 400 이상은 실제 상업 촬영에서는 거의 활용하지 않아요. ISO를 400 이상 쓰게 되면 화질이 너무 안 좋거든요. 조명이 아예 없는 현장은 없으니 이 정도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컬러는 실제 촬영 시 옵션을 고려해서 고프로는 플랫, 액션4는 D-Log-M, 액션3는 D-Cinelike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채도가 좀 빠져 보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 똑같이 셔터 속도는 60분의 1, ISO는 400인 상황이었는데 세 기종 모두 f2.8인 렌즈로 알고 있는데요. 노출값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액션4를 기준으로 한다면 액션3는 한 스탑 정도 어둡게 찍히고 고 11은 3분의 1 또는 반 스탑 정도 밝게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액션3의 경우 같은 저속일 때 한 스탑 정도는 더 높은 ISO를 세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록 노출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액션4 쪽이 가장 깨끗해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120분의 1초 ISO 800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로도 120분의 1초고요. 그 이유는 고속 촬영을 하기 위해서 4K 60p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고프로에서는 노이즈가 많아지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옵션인데요. ISO 800입니다. 그리고 4K 60p로 바꿨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5.3K보다는 4K 60p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60p 화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런 이유로 말이죠. 여전히 노출 차이가 보이긴 하고요.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속도를 50%로 하고 확대해 보겠습니다. 액션3도 여전히 괜찮은 화질을 보여주고요. ISO를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액션4도 ISO 400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고 11의 경우 4K이기도 하고 ISO 800이라 노이즈가 상당히 증가했고 노이즈 처리 때문에 디테일도 많이 뭉개집니다. 이런 이유로 고 11의 경우 ISO 800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옵션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상황에 ISO 1600까지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션 블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억제할 수 있겠죠. ISO 1600이 과연 쓸만할 것인가 상상도 못해본 ISO 수치입니다. 액션캠으로는 사실 써볼 생각도 잘 안 하게 되는 ISO 레벨인데요. 고 11의 경우 확대하지 않아도 컬러 노이즈까지 많이 발생한 것이 보입니다. 노출 차이가 있어 아주 객관적인 실험은 아니지만 액션 3와 액션 4 모두 여전히 노이즈 증가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액션 4의 경우 고프로보다는 2스탑 정도 ISO를 더 높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부 다 오토로 놓고 촬영해 보겠습니다. 뭐 ISO나 이런 거는 알아서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것들은 알아서 자동으로 세팅될 텐데요. 일반적인 분들은 좀 이런 식의 셋업을 좀 많이 쓸 것 같아서 죄다 오토로 한번 놓고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오토로 촬영 중이고요. 4K 60p로 세팅은 다 해놨습니다. 컬러도 다 보통 일반 딱 기본 모드이고요. 자, 지금 이제 저는 카메라 뒤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부 쪽이 좀 많이 있죠? 저런 쪽에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각이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은 정면으로 한번 촬영해 보고 있고요. 자, 액션 3 같은 경우는 4K 60p일 때 전면 디스플레이 작동을 안 하네요. 자, 지금 그냥 뭐 크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딱 되게 차분하게 옆 사람과 대화하듯이 정도의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이크 수음 상태가 어떤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벽인데요. 새벽에도 어르신들 많이 나와서 운동하고 계시네요. 자, 이번 액션4는 세부 옵션이 생겼습니다. 선명도라거나 노이즈 레벨 등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한번 둘 다 최대치로 놓고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저조도 EIS 우선 켜기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마 수동 모드로 치면은 ISO를 좀 올리거나 셔터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그런 옵션이겠죠.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자동에서 저걸 키면 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된 이미지 화질도 있는데 저것도 일단 다 켜봤고요. 그 다음에 저조도 이미지 강화라는 옵션이 또 있는데 이걸 또 한번 켜서 해보겠습니다. 자, 고프로 11의 경우 가장 좋은 화질을 좀 보고 싶으시면은 5.3K에서 찍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래도 화소도 높고 셔터 속도도 좀 여유있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화질을 볼 수 있는데, 일단 화면상에서 보기에는 저조도 강화 옵션을 좀 켜니까 노출 값을 좀 낮게 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간 셔터 속도나 이런 부분에도 여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고프로는 그냥 정노출로 잡고 뭐 따로 저조도 옵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옵션이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액션4는 저조도 옵션이 따로 있어서 노이즈가 가능한 덜 발생하는 식으로 카메라 세팅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정도 보면 화질 분석은 될 것 같네요. 저도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좀 노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긴 있었는데 오토로 한번 또 다시 촬영해 봤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오토로 촬영했을 때도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센서가 가장 크고 비교적 화소수가 좀 적은 액션4에서 가장 고른 화질을 볼 수 있었고요. 액션3도 뭐 비교적 저조도에서 꽤 화질을 선방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고프로 11의 경우는 5.3K에서는 꽤 괜찮은 화질을 볼 수 있었는데, 뭐 4K 60p를 선택한다거나 또는 ISO를 800 이상 올리게 되면 또 화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정도 테스트면 어느 정도 화질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실험이 저도 좀 되게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작년에 이어 액션3나 고프로의 화질이 좀 궁금하셨던 분들, 또는 새로 나온 액션4의 화질은 또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최됐었던 블랙 컴백 경기에 다녀왔는데요.
우티쇼트님 촬영팀의 FPV 드론으로 함께하게 됐었습니다.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보고 경기도 보고 촬영도 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었는데요. 그때 마침 액션4를 받아서 사용 중이어서 제대로 테스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저조도 환경에서 종종 촬영하는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전보다는 더 빠른 셔터 속도와 더 높은 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해진다는 건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부분인데 액션4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리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 다양한 영상 보여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마지막 코너는 저의 필살기 괴짜TV님이 울릉도에서 보내온 영상입니다. 일단 장점은 하우징 없이도 수심 18m까지 들어갈 수 있고 어드벤처 콤보에 들어있는 가볍고 긴 셀카봉이 편리하다고 전해왔고요. 센서가 커져서 광량이 부족한 물속에서도 우수한 화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단점은 전면에 붙어있는 화이트 밸런스 센서가 다소 예민한 게 아닌가 싶다고 합니다. 너무 빠르게 반응해 화이트 밸런스가 빨리 변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부분 좀 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 같고요. 수중 촬영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괴짜TV님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션4를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기다려왔던 자이로 플로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액션3에서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액션3에 비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좋아져서 아마도 액션캠 중에는 현존 최고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바램으로 고프로의 또 고화소 영상 옵션이 또 사실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 액션4도 그러한 옵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고속 촬영부터 저조도까지 고른 화질을 또 보여주는 것에 또 큰 점수를 주고 싶었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액션캠들이 또 출시되면서 액션캠 시장도 꽤나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제품들이 출시될지 기대가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